1번. 쉬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중에 제일 쉽다는 얘기죠. 지금은 부피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의 차이를 꼭 아세요. 이거요. 여러분,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실린더라고 불러요. 실린더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거 위에 뚜껑? 피스톤이라고 할 거예요. 피스톤. 알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가 뭐냐? 얘는 외부 압력과 똑같다는 걸 표현해주는 문제고요. 저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고 푸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강제로 밸브를 잠궈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압력과 온도가 멋대로 변하기 마련인데 써줬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똑같다고. 무심코 지나가면 화투에 가서 큰 곤욕을 다룹니다. 지금 온도와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부피, 비는 몰수인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분자량은 하면 그 화학식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쌤이 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밑에 HCNO 다 있죠? 그래서 NH3는 얼마다? 17, CO2는 44. 이거 다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맞추면 뭐를 연상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포스트잇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분자량 B는 무슨 비다? 밀도 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기억만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 그럼 분자량 큰 게 무조건 밀도 큽니다. 아셨죠? 그래서 니은도 부등호 같아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분자수는 동일해야죠. 부피, 비가 동일하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상태에 있다면 이렇다는 거죠? 기체 상태에 있다면. 명심하세요. 기체는 종류와 상관없이 온도와 압력이 동일할 때, 알았습니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합니다. 자, 제가 이거 알려줬죠. 여러분 노트에 이거 있어요? 피부는 노랗다? 노트에 있습니까? 피부는 노랗다? 있어요? 이때 P가 압력이었죠. V가 부피였죠. N이 몰수입니다. 이 R은 상수예요, 상수. 이 T가 누구다? 온도거든요. 그것도 절대 온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압력과 온도가 같다라고 조건에 잡혀 있으니까 R은 상수 지우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식이 저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저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확실히 하고 싶다 그러면 피부는 노랗다를 써놓고 저거 어차피 화투 들어가면 외웁니다. 그리고 공식을 외우잖아요. 피부는 노랗다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놓고 보세요. 알겠습니까? 다시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부피의 P는 몰수의 B와 같다. 특히 몰수는 무엇을 비교하다? 분자수 비교. 아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군요. 오케이?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는요. 물질 하나 갖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함정에 많이 빠진 친구들이 어디를 답을 체크했느냐? 옳은 걸 찾아야 돼서 4번을 체크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쉽죠? 이렇게 나오면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얘들이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변형이. 보시면 이번 문제는 C2H2잖아요. 자, C2H2입니다. 얘는 CH라고 하는 실험식의 몇 배? 2배 쓰죠. 얘 실험식이 13입니다. 알죠? 탄소가 12고 H가 1이니까 그거의 몇 배? 2배라. 얘는 26이에요. 분자량이. 자 보세요. 26입니다. 진짜 가짜야? 가짜죠? 여러분들은 이걸 세우는 연습을 하시라고 했죠. 문제를 맞히는 것도 더 중요해. 1몰이 몇 g이라고요? 26g이요. 그때 개수는 아보가드로 숫자예요. 기억나요? 그리고 1몰의 부피를 적어라. 얘 부피 몇 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1몰의 부피? 탄핵 24리터요. 여러분들은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4개의 자료를 쓰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서 거기 주어진 자료만큼 바꾸면 되는 거죠. 12리터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12리터를 쓰는 거죠. 리터랑 같은 단위니까. 이게 얼마나 줄었어요? 2분의 1 줄었으면 질량은 13g 들어있을 거고, 이해 갑니까? 몰수는 2분의 1몰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봐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처음 연습할 때 이걸 쓰고 푸는 거야. 근데 니네가 몇 번 쓰다 보면 이거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냥 쭉쭉쭉 빼고 끝내야 돼요. 뭐 분자는 분의 질량 이러지 마시고, 아 조건이 이거니까 이렇다면 보세요. 나중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문제 순삭됩니다. 쭉쭉쭉 내리면 끝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원자수 B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실험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밑에 첨자의 B가 원자 몰수의 B예요. 그게 원자수의 B고요. 얘들은 1대1로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럼 12대1은 뭘까요? 보세요. 12대2는 여기에 질량이 B인데 여러분 제가 포트잇에 쓸 때 여러분들 여기 또 고급 문제가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요? 그 실험식 양이 동일할 때 오른문 안 나와요. 실험식 양이 동일한 물질의 특징 적은 거 기억나나? 한번 노트에 찾아봐요. 하나 소스로 제가 적어줬어요. 실험식이 동일한 물질의 특징이요. 찾았어요, 여러분? 실험식이 동일한 물질의 특징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은 질량 속에 들어있는, 알겠어요? 총 원자수가 반드시 같다고 써 있어요. 그지요? 그게 왜 같은 줄 아세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위과 학교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자, C2 이게 C2H2가 있고요. 와, 안 나온다. CH가 있고요. 아, 물리목 시길이 아닌가 봐요. 미치겠네. 내 성격대로 빨리빨리 못하니까. 잘 보세요. 얘하고 질량의 B가 몇 대 몇인가 볼까요? 얘는 C가 하나니까 12고 수소가 1이니까 1이겠죠. 12대 1이에요. 맞죠? 그럼 얘는 뭘까요? 12짜리가 2개 있고요. 이 다음에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얘나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다시 말해서 실험식이 동일한 놈들은 질량의 구성 B도 똑같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4번 원자수 B는 했을 때 1대1이 정답인데 12대1은 무엇이냐? 바로 원자의 질량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잠깐 봐요.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CO2가 있죠? 너무 좋아. 얘 분자량이 44거든요. 그쵸? 얘들은 C 대 O의 원자수 B는 몇 대 몇이라고 불러야 돼요? 1대 2라고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질량비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자, C와 O의 질량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봤죠? 계몰분은 질량비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 있으면 얘는 12가 있을 거고 얘가 2개 있으면 얼만큼 있겠죠? 32만큼 있겠죠. 이렇게 달라요. 질량의 B는. 이해 갔죠? 그럼 잘 보세요. CO2 속 탄소의 질량 백분율은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전체 얼마 중에 44 중에 탄소는 몇 g을 차지한다? 12를 차지한다. 이게 질량 백분율이에요. 질량은 이렇게 달라요. 이해 갑니까? 다시요. H2O는 분자량이 18인데 H2O 속에 H의 질량 백분율이 얼마인가 구해볼래요? 전체 얼마 중에? 18 중에 얘가 얼마 들어있다? 2 들어있다. 수소는 1이니까 이게 질량 백분율이에요. 알았습니까? 하지만 H와 O의 몰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1입니다. 원자수비는. 이해 갔죠? 묻는 말을 제대로 들어라 이런 얘기죠. 이해 갑니까? 고로
2번에 4번은 틀린 답이에요. 그러면 5번 봅시다. 분자의 숫자는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헬륨 12리터에 들어있는 분자수와 같다. 이건 분자수는 몰수랑 같은 말이거든요. 자, 다시 봐요. 여기 보시면 요거 NA 써있죠, NA. 요거랑 비례값이라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체는 상관없다는 거. 그게 누가 정의한 거죠? 아보가드로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면 안 되고요. 그냥 인지가 돼야 돼요. 아, 아보가드는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종류와 상관없이 부피가 같다면 몰수도 같은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음 3번 문제로 가보자. 여러분 3번에 대한 얘기 노트에 있어요? 없어요? 노트에. 찾았어요? 잘 들으세요. 3번은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 기준이 변할 때. 여기서 기준. 누구? 원자량. 현재는 누굽니까? 현재는 6번 탄소 12가 기준입니다. 라는 거죠. 맞죠? 자, 얘인데 어떤 원소든 상관없어. 만약에 기준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또 기준이 감소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까? 같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감소하는 값이 누구냐는 거죠.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얘들 외우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같이 증가하는 건 일단 원자량 같이 증가해요. 맞죠? 그 다음 그들의 합인 분자량 증가해요. 가짜 값이 다 커진다고요. 아보가드로 숫자 증가하고요. 1몰 부피 증가합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같이 감소해요. 얘들은 다 감소합니다. 얘들. 다 감소. 같이 감소하는 거예요. 같이. 이해 갔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값이 뭐였어요? 변하지 않는 값 두 개 있었죠? 첫 번째, 실제 질량입니다. 이건 원자도 마찬가지고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질량이 왜 변해요? 가채 값이 변하죠. 그럼 두 번째 누구였죠? 밀도. 이 두 개. 그치요? 그런데 거기에 이 얘기 써 있습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1 g속 몰수. 1 g속 몰수요. 자, 생각을 해봐요. 6번 탄소 12, 1g의 원자 몰수 어떻게 계산할래요? 요거 가짜죠? 요거 보지 마시고요. 요거 가짜죠? 1몰이 12g이에요. 그럼 1g. 12분의 1몰이요. 근데 분모에 해당되는 12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 1g 몰수는요. 감소하겠죠. 얘는 반대예요. 얘는 감소해요. 그럼 여기서 그 원자량 값이 작아졌으니까 1g속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증가하겠죠. 이거하고 얘만 반대로 바뀐다고. 알았습니까? 저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로 3번 문제는 기준 1, 2. 선생님 누가 큰 거 어떻게 알아요? 맨 끝자리만 보면 돼요. 그냥. 기준 1을 기준으로 하면 산소는 15.99인데 2는 16이래요. 그러니 모두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큰 값을 찾아라. 이게 정답이에요. 큰 값. 원자량 커져요. 분자량 커져요. 아보가드로 쑥 커져요. 1몰 부피 커져요. 이게. 그런데 기억에 뭐라고 됐어요? 밀도 그러니까 틀렸죠. 무조건. 걔는 변하지 않는 값인데. 그 다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의 숫자 증가하죠. 아보가드로 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소모된 산소의 질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의 질량이라 하면 잘 들으세요. C를 소모를 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산화탄소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질량이 얘하고 1대1로 반응하는 놈이잖아요. 개수비가 1대1이니까 같은 1몰이라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1몰의 질량도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증가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 디귿으로 답을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4번 문제. 여러분 4번은 메테인은 화학 반응식으로 1대 2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죠? 그러면 X는 당연히 2일 거고요. H2O 물이에요. 옆에 L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이 생성될 때 메테인은 1몰이 소모된다. 개수가 1대 2입니다. 고로 메테인은 2분의 1몰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것도 생성물의 질량의 비는 이산화탄소인데 물은 1대 2다. 이거 무조건 틀렸죠. 왜? 개수비는 몰수비는 부피비지 질량비가 아닙니다. 그럼 걔들의 질량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생성물만 쓸게요. CO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EH2가 있는데 얘는 분자량이 44고요. 얘는 분자량이 18이라면 질량비는 보세요. 개수비는 1대2의 몰수죠. 거기에다가 분자량을 이렇게 계산하니까 알았습니까? 왜 이게 써있어요? 1몰이 몇 g이죠? 18g이면 2몰은 이해 갑니까? 이렇게 쓰시라고 그냥 2 곱하기 18g이 될 거죠. 이게 질량비예요. 아시겠습니까? 질량은 무조건 다릅니다.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학교에서 여기다 함정을 깝니다.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지금 메테인을 지금 이 상태에서 실린더에 넣고 실험할 거예요. 어디에 넣고 실험한다고? 실린더에 넣고 실험을 할 거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실험 후에 실험 전에 부피가 이랬는데 그 화학 반응식으로 따라가면 실험 후에 실린더는 부피가 늘까요? 줄까요? 그대로일까요? 그 화학 반응식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 실험을 똑같이 하면 이 실린더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야. 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거 함정 빠지지 마세요. 지금은 이런 거 안 내요. 제가 안 내지만 학교 가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나와서 만점 맞는 애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자, 선생님이 쓴 식과 그 식의 차이점을 보세요.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함정은 얘입니다. 탄화수소를 화학 반응식 볼 때 얘 조심하세요. 여기. 자, 이 상태라면 여러분 보세요. G가 붙은 애들은 개수비는 몰수비는 부피비를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반응물의 개수압은 3이고 그죠? 생성물 개수압도 3이라 얘들은 실린더 부피가 안 변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누굽니까? L이죠. 이게 L입니다. 물. 그럼 물은 기체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3대 2로 실린더가 줍니다. 이해 갔어요? 그거를 상태를 보고 해석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물은 개수비는 몰수비만 성립해요. 물론 질량비는 다 성립하고요. 개수비는 몰수비만 성립하고 부피비는 성립 안 합니다. 왜요? 기체가 아니니까. 아셨어요? 명심하세요. 됐습니다. 넘기세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의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문제 첫째 줄 읽으면서 선생님하고 약속을 지켰어야 됐어요. 5번을 풀면 표는 같은 온도 압력에서 밑줄을 쳐봐요. 질량이 같은 밑줄을 쳐봐요. 몇 그램? 1g. 얘를 1g 놓고 푸셨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가나 다의 기체가 모두 1g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부피를 줬네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자료에 보시면 가는 XY4인데 벌써 5원자 분자라는 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분자식이 써있으면 총 원자수 꼭 보세요. A 기체, B 기체 이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분자식이 써있으면 원자들을 꼭 물어요. 그 다음에 분자식이 이렇고 부피가 얘가 22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피 뜨면 뭐 보라? 1몰의 부피를 보세요. 무조건 1몰의 부피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쟤는 22몰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쟤는 22몰과 비례값이니까요. 다음 나는 Z2인데 이 아이가 11L고요. 가는
XZ2인데 이 아이가 8리터입니다. 이렇게만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질량이 같은 이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는 몇 g이다? 1g이다. 그럼 얘들이 다 1g입니다. 1g. 1g. 그러면 여러분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포스트잇에 써있죠. 같은 부피일 때 뭐가? 질량비는 분자량비다. 아셨어요? 그러면 22, 11, 8의 최소 공배수 딱 떠오르는 게 88 놓고 풀면 돼요. 알았습니까? 여기는 뭐 곱하고 4, 얘는 8, 얘는 이렇게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얘들의 질량이 싹 바뀌잖아요. 같은 부피일 때 질량비가 뭐다? 분자량비다를 놓고 풀면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얘는 얼마로 된다고? 분자량의 상대값이죠. 진짜 분자량은 아니에요. 분자량이 B라고 넣어야죠.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8이 되고 얘는 12. 이게 분자량이에요. 됐습니까? 다음. 여러분. 이렇게 하고 똑같은 방법 중에 또 한 방법이 뭐 있어요? 밀도 구하는 거죠. 밀도. 밀도비는 분자량비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분의 몇? 22분의 1, 11분의 1, 8분의 1이 되어서 그걸 통분하면 역시 4대 8대 11이 뜹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 풉니다. 눈으로 Z2가 8이면 Z는 얼마다? 4죠. 원자량이. 그럼 진짜 원자량은 아니에요. 상대값이라는 뜻이죠. 됐어요? 그럼 Z2가 4면 X는 얼마야 11이 나옵니까? 7. 그죠? Z2, Z2 8이군요. 쏘리. Z2가 8이니까 X는 3이 되어야 원자량 3 떴어요. Z는 4고 X는 3이다. 그렇다면 여기가 X는 3이면 4에서 3 빼면 Y4는 얼마나 돼요? Y4 자체가 1 나와야 되잖아. Y 하나는 4분의 1이 나와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원자량의 비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어떻습니까? XZ2가 분자량도 크고요. 여러분, 니은을 시간을 뺏기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니은 진짜 연습 잘해. 기억, 니은, 디귿에 니은 진짜 많이 나온다.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반화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원자수 때 어떻게 된다? 계산하지? 봐라. 원자수는 분자 몰수에다가 괜히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정확한 것 같은데 한 분자 내 원자의 숫자예요. 이게 원자수입니다. 그 원자수. 너무 간단한 거라고 했잖아요. 강아지가 5마리면 다리는 20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당 4개씩이니까요, 다리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봐봐. 다. 4라고 우리가 분자량을 잡았으면 이건 무슨 뜻이지? 1몰이 몇 g이라고? 4g인데 1g당이 되잖아. 1g당. 그럼 분자몰수는 몇 몰? 4분의 1몰에 총 원자수 몇 개야? 5개잖아요. 이게 원자 몰수라고요. 한 분자당 5개씩 있잖아요. 5원자 분자가. 그 다음 밑에 나는요. 얘는 1몰이 몇 g짜리예요? 8g짜리예요. 그럼 1g은 몇 몰일까요? 8분의 1몰이 되고 얘는 몇 원자 분자야? 2원자 분자예요. 그럼 얘는 얼마? 4분의 5고 얘는 4분의 1이 되어서 5대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푼 겁니다. 2.5배는 아니잖아요. 이해 갑니까? 오케이? 다음에 원자량은 X 아까 얼마 나왔냐? 3 나왔지? Z는 4 나왔고. 이해 갔어요? 자, 6번. 자, 이 문제는 힌트가 어디에 있다? 전체 원자수에 있습니다. 힌트가 전체 원자수. 잘 보세요. 거기에 분자식 가를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벌써 냄새가 딱 나야 됩니다. 화학식을, 분자식을 왜 써줬지? 원자를 묻기 위해 써준 거예요. AB2, 3원자 분자죠? 나는 AB3, 4원자 분자죠. 이렇게 분자식을 써주면 이거 원자수 묻겠구나. 감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기체 질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 아이가 2, 이 아이가 5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전체 원자수가 이 아이는 3, N, 5, N,
실제로 여러분 n이 붙은 건 정확한 값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상대값을 풀 때도 없애세요. 그냥. 어차피 n은 똑같으니까 뭐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봐요. 여기다 넣고 원자수가 3개가 나오려면 이거예요. 3개가 나오려면 분자 몰수에다가 몇 원자 분자? 3원자 분자잖아요. 그럼 이거 박스 얼마 나와? 1. 아 얘는 1몰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개가 총 원자수가 그럼 자 이 삼각형 안에 이게 분자 몰수거든? 몇 원자 분자냐고 4원자 분자잖아. 부끄럽다. 땡큐. 이게 8.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요. 8. 그럼 4원자 분자니까 이거 얼마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2몰 이렇게. 야 진짜 2몰이라는 소리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들 분자량 비는 뭐가 나올까? 같은 몰수로 놓자고. 그럼 얘를 몇 몰로 놓을 때? 2몰로 놓으면 그죠? 얘는 몇 g으로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린 거야. AB2가 얼마? 분자량이 4. AB3가 분자량이 얼마? 5. 가칭 놓은 거예요. 가칭. 왜? 정확한 분자량을 묻진 않아요. B가 얼마냐? 그럼 여러분 암산 여기서 여기 빼면 뭐 남아? B. B는 1. 됐습니까? B가 1이니까 A는 얼마 나와야 돼? 2. 이해 갑니까? 합쳐서 4가 돼야 되니까. 이해 가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원자량 A 원자량은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이게 전체 원자수가 힌트가 된 거예요. 이거 분자식 안 주어지면 못 풀어요, 여러분. 왜? 이걸 모르니까 얘는 3원자 분자야, 3원자 분자. 얘는 4원자 분자를 어떻게 할 거야?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 보니까 한 거지. 아, 1, 3, 1, 2. 그래서 3원자, 4원자구나 라고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 기체 A, 기체 B 이런 걸 묻는 문제와 이렇게 분자식을 들어가는 문제들은 반드시 누가 나온다? 이렇게 전체 원자수를 묻는 문제들이 꼭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8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은 피스톤이 고정된, 여지껏 고정된 거 처음 봤죠? 여지껏. 이때 선생님이 이거 조심하라겠습니다. 뭐냐? 실린더가 있습니다. 걔도 이렇게 된 실린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실린더는 실제로. 이렇게 된 실린더인데 단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누구죠? 피스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알려줬죠. 이렇게 역삼각형이 그려 있으면 이건 고정이 된 거예요.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쪽 부분하고 봐봐요.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과 알겠습니까?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해당되는 이 부피, 이 빨간 것과 노란 것의 압력이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고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 피스톤이 프리해야 양쪽에 누르는 압력이 같을 때 이거 움직여서 딱 멈추거든. 고정이 됐으면 둘의 압력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고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압력이 다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얘들은 다 같이 입자수가 서로 다른 겁니다. 왜? 지금 그림에 보시면 얘들 딱 공간이 똑같죠? 공간이 똑같잖아. 굳이 그걸 믿으라는 건 아닌데 공간이 똑같은데 이게 성립하려면 얘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공간을 똑같이 발라놨는데 하나는 화학식이 NH3. 여러분 분자식 줬죠? 뭐 찾으라고 할까요? 원자가 그걸 찾으라고 물어볼 거예요. 꼭. 여기는 C2H4. 여기에는 C3H6. 자, 힌트가 누군가 볼까? 각 기체에 포함된 이거요. 수소 원자수가 어떻다? 동일하다. 수소 원자수 동일하다. 이거 푸는 거. 봐. 한 분자 내에 수소 원자가 처음엔 여기 몇 개 있니? 요거만 표현해봐. 3개. 됐죠? 여기는 몇 개 있어? 4개. 여긴 몇 개 있어?
얘들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일까? 12요, 12. 알았습니까? 12로 같다고 논다면, 알겠니? 12로 같으려면 얘가 얼마 곱해줘야 돼, 여기다가? 4를 곱해줘야 되고, 얘는요? 얘는요? 이게 부피비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암모니아랑 이 에틸렌이랑, 알겠어요? 에텐이랑 요 암모니아랑 둘이 수소 원자수가 같으려면 얘 4개 있고 얘 3개 있어야 수소 원자수가 같다는 뜻이라고. 그런데 이런 개수의 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죠? 앞에다 쓰는 거라고. 앞에다.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강아지는 다리가 4개인데 필요에 따라 다리 하나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얘는 3개 있는 애예요. 그럼 그 앞에 4를 붙이고 4개 있는 애 그 앞에 3개를 붙여야 둘이 같은 숫자로 쓰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그냥 몰수이자 부피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부피 제일 큰 애가 얘잖아요. 그죠? 제일 작은 애가 얘고.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을 할 수가 있죠. 보시면 뭐 물어봤습니까? 부피비를 물어봤다? 그냥 몰수비라니까, 부피비가. 알겠습니까? 답은 3번이에요. 이해 가세요? 속지 말아야 될 거, 고정장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힌트는 얘입니다. 수소 원자수가 동일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소 밑에 점자를 보고 최소 공배수를 찾을 때 그 배수값이 바로 몰수값이다라고 찾으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넘기세요. 자, 9번 문제. 이거 수업 시간에 풀어줬지만 다시 한번 풀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 문제는 뭐를 이해하는 게 좋냐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 이거만 보자. 실린더가 2개가 있어요. 그죠? 나의 실린더가 있고 나의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린더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가의 실린더는요. 폭을 열거나 닫거나 그 부피가 변하면 안 되는 실린더예요. 이 부피. 얘 전체 부피 얼마예요? 이거요. 3V리터예요. 얘는 안 변한다는 거죠. 왼쪽 실린더는. 이해 가시죠? 오른쪽 실린더가 변해요. 기체가 들어찬 공간이. 거기도 세 번째 줄에 그렇게 써있어요. 나의 부피는 4V리터가 되었다. 지금 현재는 이렇거든요. 여기 V리터 있죠? 누가 B라는 기체가. 그 다음 이쪽에는 V리터 있어요. 누가 A라는 기체가. 여기는 B라는 기체가 2V리터 있고요. 이 상태거든. Wg 있다. 이게 다의 조건이에요. 물론 이쪽은 압력이 얼마입니까? 대기압이 되겠죠. 대기압. 이렇게. 여러분, 여기 역삼각형 없죠? 그럼 이거 압력도 대기압이에요. 그런데 여기 누가 있습니까? 콕이 있단 말이야. 콕. 닫았다고. 콕을 닫았다는 얘기는 얘들의 압력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얘들아, 요 B하고 얘 A는 압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온도 지금 어떠니? 동일하죠. 그러면 이 둘만 비교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이 둘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따른다고. 그러면 같은 부피일 때 질량비가 뭐다? 분자량비요. 그럼 얘 부피를 뭘로 바꾸는데? 2V로 바꾸면 얘 질량은 2Wg이 되죠? 아, A와 B의 분자량은 2대 1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러면 이제 니은이 문제거든요. 니은. 여러분 말을 그대로 옮겨봐요. 콕을 열면 이거예요. 콕을 열면 어디가 변했다고요? 어디가? 오른쪽 나 실린더가 변했다고. 여기가 이렇게 변했다. 얘가 몇 리터가 되었다? 4V리터로 변했다고. 그러면 왼쪽 실린더는 어떤데요? 얘는 그대로죠. 얼마? 3V리터로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얘는. 알았어요? 힌트를 누굴 준 거라고요? 얘를 준 겁니다. 힌트로 얘를. 얘 4V리터 되어서 이렇게 준 거라고. 피스톤이 이렇게 밀렸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밀렸다. 여기 있던 피스톤이, 보세요. 여기 있던 피스톤이 여기까지 밀린 겁니다. 이렇게 밀린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부피비는 몰수비니까 이때 입자수가 이렇게 압력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얘가 쭉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때 압력보다는 이때 압력이 작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보일러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거 하나예요. 이 박스 안에 보세요. 이 박스 안에 A와 B는 몇 대 몇 있어요? 이 박스 안에 몇 대 몇? 아이고 안 보이구나. 이거 몇 대 몇? 1대 2가 있어요. 부피비가 1대 2니까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픈이 된 상태에서도 얘만 따진다면 1대 2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봐야 될 게 얘입니다. 요거 보세요. 여러분 얘는 여전히 대기압이죠. 그럼 이쪽에 있는 B 있죠. 여기 B가 이 안에 V만큼 항상 있어야 돼요. V만큼. 맞죠? 쟤는 안 변할까요? 조건이 똑같거든. 그럼 쟤 거 V 빼고 나면 몇 V 남냐? 얘가 총 7V잖아. 7V. 근데 얘 V는 여전히 이 안에 V만큼 차지하고 있겠지. 개수만큼. 그럼 여기 6V만 남잖아. 그 V 빼고 나면 그 6V를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된다? 1대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다시 제가 이거 말로 설명해드리고 피부는 노랗게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볼게요. 한번 보세요. 다시요. 자, 말을 충분히 설명할게요. 지금 이 상태인데 콕을 열게 되면 얘들은 얘의 압력을 모두 받아요. 이걸 1기압이라 할게요. 대기압 1기압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얘는 1기압이야. 그럼 여기서도 1기압이야. 그러면 얘는 콕을 열어도 이만한 개수는 여전히 이 안에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총 부피는 7V잖아요. 합이. 근데 V를 하나 빼면 이제 얘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다? 6V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1대2로 나눠보라고. 2대 4로 나뉘겠죠? 그래서 피스톤은 요 정도 온다고. 피스톤은 요 정도 옵니다. 이 V가 누구다? A가 되고 여기는 V가 V가 되겠죠. 그럼 여기랑 합치면 선생님 5V인데요? 이 V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 V. 얘 혼자 얼마고? 요만큼 얼마고? 4V. 이게 갑니까? 오케이? 자, 이제 저거를 정략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이상기체 상대방이 불러봐요. 뭐라겠죠? 불러봐요. 피부는 노랗답니다. 정말 안 나온다. 피부는 노랗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 열로 가면서 이쪽으로 오면서리 온도는 일정했죠. 그 지웁니다. 생각 R 왜 지웠어? 상수라. 그럼 P 곱하기 V는 뭡니까? 몰수죠? 압력 곱하기 부피가 뭐라고요? 몰수입니다. 여러분 얘 압력 알아볼라 파란색 박스. 모르지? 얘는 몇일까? 1 곱하기 V, V개. 됐냐? V개야. 근데 여기 와봐. 이 박스 안에들 다 압력 얼마야? V잖아. 그럼 1기압이잖아. 1기압. 여기 내는 박스는 다 1기압이야. 그럼 총 몇 V개 있을까? 압력 곱하기 기체 종류와 상관없다니까? 기체 AB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들이 총 7V잖아.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얼마냐고? 7V개야. 그 중에 얘 몇 개 있어? V개만큼 있지? 그거 빼봐. 몇 V개 남았어? 6V개. 근데 걔들은 몇 대 몇으로 있어야 돼? 1대 2로. 그래서 2V개, 4V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다시. 요거 압력이 얼마나 돼야 되나 볼까? 야, 얘가 6V개인데 얘는 지금 몇 V개가 돼버렸니? 3V가 됐지? 얘 6V개 어떻게 나온 거야? 여러분 왜 6V인지 알아요? 얘 거 빼서 그런 거야. 얘 거 빼서. 알겠냐? 얘 거 빼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 V만큼 사실 이렇게 빼면 안 되거든? 근데 V만큼 빼보자. 이만큼 V만큼 빼보면 나머지가 6V가 남고 거기 대기압 1 해서 이 파란색 박스는 6V개가 있었던 거야. 이해 가지? 6V가 나오려면 여기 부피가 총 몇 V냐? 3V에다 얼마 곱하면 6V가 나와? 2. 얘 2기압이야.
이해 갔어? 2기압이야. 그래서 2기압에다 V 곱하면 2V. A는 원래 2V가 있었던 거야. B는 2 곱하면 4V. 알았어? 이게 화투야. 사실 V가 들어가서 너네가 굉장히 헷갈리거든. V가 들어가서. V 빼버릴까? 야, V를 그냥 다 지워봐. 얘 몇 리터라고 했어, 이제? 1리터, 얘는. 2리터, 얘도. 1리터. 그러면 P 곱하기 V가 개수라고 저기 정의가 돼 있잖아. 비례값이거든. 그럼 1리터 곱하기 1기압 1개 있다고, 1개. 이해 가냐? 근데 폭을 여니까 전체 부피가 7리터가 된 거야. 7리터. 기압은 압력은 1이고. 그럼 7개가 있는 거야. 7개 중에 얘 1개 있잖아, 그냥. 그럼 빼버리면 6개가 남지. 이게 6개라고, 이게 6개. 얘들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근데 걔가 1대1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럼 몇 개, 몇 대 몇 개 나와요? 2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 부피가 3리터잖아. 그럼 3리터 곱하기 얼마 하면 6개 나오겠어? 2. 그래서 2기압이야, 쟤들은. 압력이 세서 부피가 작게 있었던 거라고. 이해 갔어?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어. 대신에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폭을 열었더니 이 부피가 팽창한 걸 봐서 이 안에 압력이 셌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폭을 열어도 얘 조건은 달라진 게 없거든. 그럼 얘 거를 빼란 말이야. V 부피만큼 빼면 전체 부피는 여기까지 실린더까지 합쳐져야 된다고. 6V가 되는데 1대 2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 6V가. 그래서 A가 2V, B가 나머지 4V를 차지한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니은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니은. 잘 보세요. 얘랑 지금 물어보는데 여기 있는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얘 질량이 얼마냐고 묻잖아요. 얘 질량이 얼마냐? 얘는 압력이 1기압일 때잖아요. 여러분, 얘 1기압으로 바꾸면 몇 V가 됐어 아까? 4V가 됐잖아요. 이해 갑니까? 같은 1기압이 됐을 때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4V였단 말이야. 얘 V, 얘 4V 합쳐서 5V가 된 거라고. 알았니? 그러면 4V가 되는데 Wg이 필요하다. 다시 4V가 Wg이다. 1V는 4분의 1 Wg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답이 됩니다. 다음 디귿.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A는 2V리터가 된다. 맞는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10번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알았어? 이거는 D 고등학교 있죠? 자사고 대전에 걔들이 전문적으로 내는 문제. 이 문제가. 알겠습니까? 자기가 그쪽에 생각이 있는 친구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화합물이 뭐라고 되어 있죠? X, Y, Z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원자 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 원소는 누군데? A, B인데. 그러면 X, Y, Z인데 요 둘이 3원자라고 이렇게 줬거든. 구성 원소는 A, B고요. 그럼 얘들 둘은 반드시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 뭘 물어보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2번을 풀어줄 때 12대 1은 원자수가 아니다라고 한 거 기억나요? 1대 1이었잖아요. 몰수, 원자들의 원자수 비와 질량 비가 다르다는 걸 네가 알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자, 저번 시간에 이걸 한번 풀어줬거든. 근데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잘 봐요. 저 두 개의 물질을 써봐요. A2B가 있고 AB2가 있다면 우리는 원자수 B를 써볼게요. 밑에 점자를 써보세요. A 대 B가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고 얘는 1대 2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들 질량비를 하는 거예요. 질량비. A 대 B 질량비를 잘 봐요. 여러분 이거 양적 관계에서 제가 또 이용합니다. 얘가 7g인데 몇 g이에요? 얘는 7g인데 몇 g이죠? 자, 요걸 열어보세요. A 원자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들 둘은 몇 대 몇일까요? 몰수비가 1대 1이겠죠. 질량이 똑같으니까 아 얘들 1대 1이야. 그렇다면 보세요. 얘를 바꾸면 돼요. 1로. 얘가 뭐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원자수 B를 질량 B의 몰수비랑 똑같이 놓는다고. 그럼 요렇게가 몇 배 크냐? 4배. 4배. 그럼 아 얘가 A2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4배 크잖아요.
이해 갑니까? 얘가 2분의 1몰일 때 얘는 2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풀면 보세요. 우리는 노란색으로 얘가 몰이거든요. 그냥 1몰을 7로 잡았단 말이야. 그리고 3 몇 몰짜리라는 얘기지? 2분의 1몰짜리라고 변론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2분의 1몰이 4면 1몰은 얼마예요? 8이겠죠. 그럼 A하고 B하고 원자량비는 7대 8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어떻게 푸는지? 이걸 놓고 이 분자식을 가능한 3원자 분자식을 써놓고 원자 수비를 써놓은 다음에 얘하고 질량비와 같은 걸로 위아래 거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다른 원자를 질량을 나눠버리면 큰일 납니다. 알았습니까? 왜요? 일몰의 질량이 다른데 어떻게 나눠요? 일몰의 질량이 같은 애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같은 애들끼리. 알았습니까? 세로로 나누는 거야. 알았어? 가로로 나누면 안 돼. 이해 갔지? 그래서 A는 질량을 보니 X나 Y에 똑같이 있는 거야. 개수가 똑같이. 근데 B는 얘보다 얘가 4개 많은 거야. 4배 많은 거야. 개수가. 그래서 개수비를 놨더니 4배 많네. 그럼 얘가 AB2구나. 얘가 AB2라고 여러분들이 잡은 거예요. 얘가 누구고? A2, B고. 이렇게 되면 잡은 그대로 기준을 그냥 푸세요. 1몰이 7. 다시 말해서 A 원자량은 7. B 원자량은 얼마나 잡는다? 8. 이렇게 잡는 거예요. 4가 2분의 1몰에 해당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분자량 얼마 나와? 7짜리가 2개에 8짜리가 하나. 22가 나오고 얘는요. 7짜리 하나에 8짜리 2개. 16이니까 2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밑에 있는 질량부터 Z거 뭐라고 됐어요? 7대 12. 우리 7, 8로 잡았잖아. 자, 7은 몇 몰짜리지? A 몇 몰 있을 때 7이 7g이라고? 1몰 1로 잡았으니까. 됐죠? B는 우리가 원자량을 얼마나 잡았지? 8로 잡았지? 1몰이 몇 g이라는 소리야? 8g으로 우리 가시적 잡은 거야. 그럼 12g은 얼마 변한 거냐? 4분의 얼마? 2분의 3만큼 변했네. 맞죠? 그게 얘 몇 몰이야? 2분의 3몰이라는 뜻이야. 그럼 자, 얘를 1몰로 놨고 얘는 몇 몰로 놨어? 점수화시켜봐. 2대 3. 얘 식은 그래서 A2, B3. 5원자 분자야. 이렇게 5원자라고 써있잖아. 그럼 맞았구나 라고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의문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 A 원자량 왜 7로 놨어요? 우리가 걔를 1몰로 가상적으로 놨기 때문에 7로 잡은 겁니다. 진짜 7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우리가 기준을 1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거를.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쟤를 왜 1로 잡죠? 그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잘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문제들은요, 대부분 몇 대 몇이다, 이들의 질량 B다, 가짜만 잔뜩 늘어났어요. 가짜만. 그럼 니들이 기준 하나만 딱 잡아놓고 그대로 쫙 펼치기만 하면 답이 다 나와요. 알았어요? 어차피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원자량은 B가 더 크죠. 8로. 그 다음에 Z의 분자식은 A2, B3 맞고요. X 1g에 들어있는 Y, A 원자의 몰수는 Y 1g에 들어있는 B 원자의 몰수보다 크다. 여러분 이거 볼까? 저기 X 봐봐. 우리 A2B를 얼마로 잡았어? 22. AB2를 얼마로 잡았어? 23. 1g이래잖아. 1g수 누구 원자수? 각각 A, B 원자수래잖아. 여기 봐봐. 얘들이 질문이 봐. X, A 원자수, Y, B 원자수. 어떠냐? 2도 똑같지. 어차피 우리는 봐라. 어디에다가? 분자의 몰수에다가 이 속에 들은 A 원자 몇 배? 2배. 분자의 몰수에다가 여기 원자 몇 개? 2개. 해줘야 되려면 이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분자 몰수 어떻게 구하래? 얘 1몰이 22g인데 1g. 22분의 1몰이고 얘는 1몰이 23g이니까 1g 23분의 1몰 얘가 더 크네. 맞죠? 분모가 작으니까. 됐지? 그래서
A 원자의 몰수가 더 크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 11번 보세요. 여기 많이 못 푼 친구들 많아요. 다시 봅니다. 여러분, 이거 뜨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거부터 하세요. 4개 세우는 거. A, B2에 대한 자료인데, 여러분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11번은 A, B2 분자량이 뭐라고 돼 있니? M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쭉 나열해보자. 얘들아, 실제로. 1몰이 얼마다? Mg이다. 이렇게 씁니다. Mg이다. 그때 아보가드로 쓰죠. NA. 그때 부피 V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특정 온도 압력에서의 1몰 부피를 제가 준 거예요. 그냥 V라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개똥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쓰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자, 이렇게 놓고 거기 있는 데이터 값을 옮기세요. 빨리. 먼저 여러분 거기 뭐 써있어? 1g 써있죠? 어디다 쓸래요? 누구 밑에? 여기 밑에 1g. 1g.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부피 있네요? 2리터.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무슨 뜻일까? 잘 봐. 이 자료가 무슨 뜻이냐면 1g 속 전체 원자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또 물어본 거다. 이게 N이 되잖아. N. 이걸 푸는 거야. 다시 말해볼까? 얘들의 분자 몰수에다가 자,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총 몇 원자야? 3원자. 이렇게. 이거 얼마 나와야 N 나와? 이게 누구지? 분자몰수야. 이게 분자몰수. 이게 분자몰수가 3분의 1N이라고. 다시 말해서 N으로 표현하면 얘가 3분의 1N이야. 3분의 1N이라고. N으로 표현하면.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얼마 줄었어요? N분의 1. 그럼 이거 N분의 1몰이에요. 말 그대로. 이해 갑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푸셔야 돼요. 3분의 1N이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N분의 1N도 되는, N분의 1도 되는 거예요. N분의 1몰이라는 분자몰수와 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N으로 3분의 1N이란 말하고. 알았습니까? 그럼 기억부터 보세요.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를 물었죠. 여러분, 특정 B 원자수는 분자 몰수에다가 곱하기 얼마? 개 원자수를 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분자 내에 B 원자 몇 개 들었어? 2개. 그런데 답을 보니까 N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N이 아니라. 그럼 이거를 선택해서 풀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N으로 표현됐으니까 그럼 분자 몰수가 이 박스, 이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가 분자 몰수잖아. 분자 몰수가 3분의 1N인데 원자는 총 몇 개 들어서 이 분자 하나에 2개, 3분의 2N이 정답이에요. 자, 다시요. 여러분, 분자 몰수가 3분의 1N이 떴잖아요. 전체 3개 중에 2개가 B 거고요. 3개 중에 하나가 A 거예요.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한다? 3분의 1N이고 알았으니까 전체 원자수가 N이라며. N 중에 3분의 1이 A고 3분의 2가 B라고 계산할 필요도 없다고. 이런 거는 이해 갔어요? 전체 원자수 N이잖아요. 그 중에 이 분자 내에 전체 3원자 중에 하나는 A고 2개는 B이기 때문에 N에다 3분의 1을 곱하면 B개가 되고 3분의 1을 곱하면 A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다음 1몰의 부피는 이라면 이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1몰이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요? 그래요? M을 곱해야 1몰이잖아요. 그러면 M 곱하면 됐어요? 그래서 2M 리터다. 맞는 말이구나. 출제자가 주는 조건을 갖다 대입을 해보시라고. 맞네 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디귿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1몰에 해당하는 볼래 여기? 왜 얘를 선택했을까 내가? 디귿에 N으로 나왔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얘를 얼마를 곱해야 1몰이 된다고? M을 곱해야 몇 대까지? 그럼 여기다 N 곱해봐. 3분의 1M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잖아.
m을 곱하고 분자가 3분의 1이니까 m을 곱하면 3분의 n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이거 보고 푸는 거야. 이거 보고 무조건. 그래서 D도 맞는다. 5번이 정답이에요. 됐죠? 확인 꼭 해. 알았니? 나중에 이런 미지수 들어가는 문제는 너네가 한 3문제, 4문제 정도만 풀어봐도 절대 여러분들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으로 독학해서 니들은 듣잖아. 이런 문제를 제일 못 풀어야 돼. 미지수가 들어갔으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알겠어? 열심히 연습해놔. 12번 봐봐. 다시 한번 더. 12번. 얘들아, 12번은 무엇이 기준이었냐? 전반호를 펼치는 게 기준이야. 전반호를 펼치는 게. 다시 말하면 그 문제에서 타마수잖아. 이거는 너네들 학교 쌤이 알려주지 않으면 나오기가 어렵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야. 근데 여기 보자고. 얘가 하나가 TM, HM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식이 유도된다는 거 알아도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펼치는 거야. 식 하나를. 이 시료식을 갖는 애들이 갖는 완전 연소식이야. 거기에다가 이거를 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괴물부가 들어가죠? 입이에요. 앞에 계수. m 플러스 4분의 n이고요. m이고요. n입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 얘가 몇 몰 있었어요? 1몰. 얘는 5몰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보면 반응 후만 표현해줬어요. 얘는 없다는 뜻이에요. 한계물질이라고 하는데 없어요. 얘가 몇 몰 생겨요? X몰. 생긴 거 아니죠. 남았어요. X몰. 얘는 2몰이 생겨났고요. 얘는 2X몰이 생겨났대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써야 될 일. 알았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누구냐? 얘를 채우는 겁니다. 여기 반응. 반응을 얘들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부터 올리세요. 얘는 없던 게 생겨난 거니까 생겨났다 플러스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생겨났다 이렇게 플러스. 그러면 얘는 사라졌다 마이너스. 그럼 얘도 얼마를 사라지게 하면 이거를 사라지게 하면 X몰이 남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저렇게 노란 분표를 딱 써놓고 나면 뭐가 성립하는지 알죠? 요 줄에 걸리는 괴물부와 요 반응하는 노란색의 괴물부는 같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반응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요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 한다? m이 얼마다? 2라는 걸 알아냈고. 왜? 얘가 1이니까. 1일 때 2가 돼야 되겠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2x는 뭐다라는 거 알았죠? 2분의 n이다. 따라서 n은 4x라는 것까지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걸 왜 하느냐?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오는 거 아니야. 그냥 5-x라는 저 반응하는 몰수는 이거랑 비례하는 거죠. m 플러스 4분의. 근데 우리가 m을 2로 잡았고 그 다음에 n을 뭐로 잡았어요? 4x로 잡았잖아. 얘는 이게 되겠죠. 이러면 x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2로 넘어가면 3만 남겠죠. 3은 x 넘어오면요 2x가 되죠. x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그러면 이건 2분의 3몰 남고 얘는 2분의 6, 3몰이 되겠네. 얘는 그죠?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개수는 일단 2x몰이 얼마다? 2분의 3이니까 이게 3몰이 되겠죠. 얘가 이 아이가 3몰 되겠고요. 얘는 얼마? 1.5몰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몇 몰 반응한 거예요? 그럼 3.5몰이 반응한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3.5는 분수로 뭐지? 2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다 해석이 됐죠? 그럼 기억 맞고 니은 x는 뭐다? 2분의 3입니다. x는. 자, 그 다음 디귿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디귿은 되게 직관적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밀도를 물어봤어요. 보세요. 밀도를 물어봤는데 반응 전 그리고 반응 후를 물었거든. 이렇게 물었을 때 부피분의 뭐를 계산해야지? 질량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피는 보세요. 전과 후가 몇 대 몇인지 모르지만 질량은 전과 후가 몇 대 몇이어야 돼요? 1대 1이어야 돼요, 여러분.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질량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부피는 어떻게 찾을래요? 바로 몰수비가 부피비니까 몰수를 찾으시면 돼요. 얘가 몇 몰? 얘가 몇 몰? 안 보입니다, 이거. 6몰입니다. 반응 전에 6몰. 얘 몇 몰일까요? 이거 3몰이라며. 3, 5몰, 합쳐서 5몰. 얘가 1.5. 얼마예요? 6.5몰이요. 이거 점수화 시키면 12대 얼마? 13이 됩니다. 고로 밀도는 반응 전에 12분의 1이고요. 반응 후는. 그래서 13대 12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후 정답입니다. 아셨어요? 다시요. 부피가 없더라도 몰수 B가 부피 B입니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약속할게. 다시는 안 내. 알겠니? 다시는 안 내는데 나중에 제가 상품권을 걸고 테스트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때는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습니까? 근데 제가 상품을 걸고 테스트를 할 때는요, 오픈 테스트입니다. 뭘 볼 수 있냐? 노트만 볼 수 있어요. 노트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좀 어려운 데다라고 하면 노트 왼쪽에다 써놓으세요. 차라리. 나중에 참고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웃기는 게 노트 보고 풀어야지 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공부를 한 친구들이 기억에서 딱 살펴보는 건 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노트만 찾다 보면 세 문제 풀고 끝날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때가 제가 꼭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다음. 자, 13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반응 문제에서 세로축이 밀도가 뜨잖아. 자, 접근 방식 꼭 적어놓으세요. 세로축이 밀도가 뜨든 실린더의 밀도가 뜨든 밀도가 뜬 문제는 질량을 기준으로. 왜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을 기준으로 풀으시라고. 무조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지금 그 문제는 반응을 여러 개 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반응 하나예요. 딸랑. 그죠? 얘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돼요. 상태 표시는 생략할게요. 모두 기체니까. 이렇게 됐죠? 화학 반응이 이렇게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축이 시간이네요. 세로축이 밀도고요. 근데 숫자를 줬어요. 2분의 5라고. 그리고 4분의 5라고. 그리고 1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선 여기다가 x, y 지점을 찍어놨어요. 그 질문에 뭐를 물어봤지? A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이때하고 얼마인지 물은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 문제의 관건은 제가 뭐라고 했죠? 밀도 문제는 질량을 기준으로. 그럼 밀도를 이렇게 나눕니다. 분수는 항상 정보를 숨기고 있다. 부피분의 뭐죠? 질량.
그럼 여러분 이때 질량 몇 그램? 찾아봐요. 5g. 이게 중요한 거예요. 5g. 분자가 질량이잖아요. 그럼 이때도 질량이 몇 그램? 5g. 그럼 이때도 질량이 몇 그램? 5g. 그래서 얘는 5분의 5구나 라고 생각해내는 거라고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해석을 할게 봐요. 부피는 몇 리터? 2리터. 질량은 몇 그램? 5g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여기는요? 부피는 몇 리터? 4리터. 질량은 몇 그램? 5g. 자, 요거는요? 부피는 몇 리터? 5리터. 질량 몇 그램? 5g. 봤더니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완결점이거든요. 질문. 요 시간대에 반응이 뭐 됐다고요? 완결이 됐다라면 여기에 A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반응물이 한 종류니까. 그럼 여기 누구만 존재한다? B하고 C만. 그리고 눈을 잘 뜨고 보세요. 얘 계속 줬잖아. 2라고. 봤더니 얘랑 똑같잖아. 부피 2리터랑. 2가 반응했더니 몇이 생겼다? 5가 생겼다는 결론입니다. 고로 이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B랑 C랑 모두 반응하면 2가 2리터가 반응하면 이 뜻이에요. 얘가 2리터가 반응하면 얘하고 얘가 생기겠지만 이거 둘이 합쳐서 몇 리터가 생긴다? 아, 그러니까 개수의 합이 B 플러스 C는 5구나 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거라고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WX는 안다? 왜? WX는 5g 아니에요. 써있잖아. 5g. A 질량이 반응 전이니까 됐지? 얘만 알면 돼요. Y 지점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약간 응용인데 여기에 써놨을 때 얘가 처음에 몇 리터 있었죠? 2리터 있었어요. 이렇게 쓰세요. 부피 2리터. 왜? 몰수비는 부피인데 선생님 저는 뭘로 쓸래요? 마음대로요. 왜? 1몰이 몇 리터라고 없으면 그냥 2몰이라고 해도 된다고. 자, 이때 보세요. 이때 이게 반응 전이죠. 저게 2대 B대 C로 반응하는데 반응 전에 2리터 있었어. 반응 후가 있어. 이걸 찾아내야 돼요. 어느 지점? Y 지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 지점. 그때 Y 지점은 반응물도 있고요. 생성물 일부도 있을 거예요. 생긴 거.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있다고. 그러면 얘가 얼마 반응이냐면 미지수 X를 써보자. 근데 니들 봐봐. 얘를 X로 쓰게 되면 얼마 되겠어? 2분의 X잖아. 2에다가 2분의 X를 곱해 X가 될 거 아니냐? 그럼 이건 2분의 BX가 되고 2분의 CX 분수가 되잖아. 차라리 얘를 이렇게 쓰자고. 마이너스 2X로. 그럼 결국 얘는 2-2X 리터 방해했다라고 쓸 수 있다면 여기다 X만 곱하면 되니까 얘는 BX잖아. 얘는 CX고. 그래서 여기 BX가 남고 CX가 남았는데 이들의 부피를 모두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Y지점 부피 얼마인가 봐봐. 4리터가 돼야 된다. 이거거든. 요거를 결합법칙으로 빼봐. X로 빼버리면 B 플러스 C는 얼마지? 5라고 잡았잖아. 그러니까 2-2X 플러스 5X는 얼마가 된다? 4가 되어서 3X는 2가 되거든. X는 얼마야? 그래서 3분의 2가 되거든.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거 봐봐. 우리가 원하는 건 얘다, 얘들아. 얘 거. 이게 A잖아. 여기다 3분의 2 넣어봐, X에다가. 그럼 얼마 나오니? 그대로 3분의 2 남잖아. 결국 봐라. 여기다 3분의 2를 넣으면 2리터에서 2리터는 3분의 6리터잖아, 말 그대로. 걔가 3분의 4리터를 빼면 3분의 2리터가 남는 건데 요거 몇 g이라고 잡았죠? 우리가 저기서 2리터? 5g이라 잡았으면 2리터가 3분의 1을 얼마 줄었니? 3분의 1 줄었잖아 지금. 그치? 그럼 요거 3분의 1 줄여봐. 이거라니까? 질문이 뭐라고 그랬지? 질문이 WX분의 WY를 물었잖아. WX는 당연히 얼마고 5고 WY가 얼마였어? 3분의 5잖아. 그럼 이거 몇이야? 3분의 1이 답이지. 오케이? 알겠습니까? 이거 풀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 얘가 5고 얘가 3분의 5 질량비가 이렇다면 지워져서 얘들은 몇 대냐?
3대 1이야. 그러면 WX 대 WY 분수로 넣으면 3분의 1이 떨어지죠. 아셨어요? 다음 14번. 여러분 영상 꼭 보세요. 동영상 보고 계속 반복을 하시고 이런 문제는 외워버리세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외워버리면 기출 내신에 딱 나오잖아. 순삭해요. 순삭. 물론 거기처럼 그렇게 1번은 3분의 1 이렇게 안 나와요. 보기에 나와요. 보기 해가지고 요때 A 물질이 나왔다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남죠 당연히. 그리고 이때 전체 부피는 몇이, 그러니까 X와 Y의 전체 부피비는 몇 대 몇이냐고 눈에 보이죠. 2리터, 4리터, 1대 1 이렇게. 눈으로 봐도 풀리는데 선생님들은 그걸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계산해서 풀으라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팩트로 뜨잖아요. 분모에. 그죠?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나오고 선생님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14번 보세요. 14번은 한 친구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 그래프 문제죠. 자, 이거 점검. 얘들아, 14번 같은 그래프는 그래프 문제 중에 최강자야. 이게 최강자. 알았니? 여지껏 출제된 것 중에 최강자라고 얘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2차함수의 직선 그래프가 나온 변곡점 문제도 있는데 걔는 미지수가 있어 그렇고 얘도 미지수가 있는데도 애초에 처음값을 주지 않았죠. 이런 문제들이 최강 문제예요. 자, 제가 그래프 문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요. 그래프 문제는 세 가지를 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가로축 0일 때를 보라겠고, 두 번째, 변곡점을 보라겠고, 세 번째, 변곡점 이후에 그래프 변화를 보라겠습니다. 얘들이 갖는 의미를 알아주세요. 가로축이 0일 때 세로축 값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가로축 0일 때 세로축 값은 일정량 반응물에 정보를 준다고 했어요. 일정량 반응물에 정보를 준다. 여러분 그 그래프에 이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그걸 묻는 거라고 지금 질문에. 알았니? 두 번째, 변곡점은 무슨 점이라 했니 선생님이? 완결점이라 했지. 완결점의 의의는 뭐지? 생성물만 존재한다. 생성물만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거. 이걸로 이 문제가 다 풀려. 실마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후의 그래프 변화는 반응이 완결된 후잖아. 그치? 그러면 첨가한 반응물에 뭐를 준다? 정보를 준다라는 거예요. 일정량 반응물이 아니라 첨가한 반응물이 이게 과연 몇 몰짜리인지 이런 거 알려준다고. 그럼 이제 그 그래프를 파악을 해볼게. 자, 보면 그래프 가로축을 보잖아? 가로축을 보니까 누구 거냐? B의 질량인 거야. B의 질량. 그러면 너희들은 알아야 돼. 자, 반응물이 누가 있는데? 반응물이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생성물은 C가 있는데, 둘 중에 얘가 첨가 물질이고, 얘는 뭐라는 거야? 일정량인 거죠. 일정량 A가 있는 곳에 B를 지금 넣었다는 실험이야. 이거 다 실험용이 이래. 알았지? 아까 방금 전에 푼 문제, 반응물 몇 종류였냐? 한 종류였지. 그런 문제는 이걸 못 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반응물이 두 종류야. 니네 봐봐. 그 스탯으로 그대로 가. 모든 문제가. 두 종류야. 하나는 일정량, 하나는 계속 넣는 거지. 그렇게 되면 완결하기 전까지는 얘가 한계 물질이야. 얘 때문에 생성물이 생긴다고. 근데 완결점 이후로 가면 이제 C는 더 이상 생기지 않잖아. 그치? 왜? A에 대해서 반응이 다 끝났으니까. 자,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데 세로축 볼까? 전체 기체의 부피 이렇게 적혀 있어. 그래 놓고 여기에 보니까 OW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질량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 8W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W, 3W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프 순삭을 해나가겠어.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요 지점에 26리터가 써 있어. 자, 요 지점부터 요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든 과학 문제는 있잖니? 미지수는 보는 게 아니고 숫자가 주어지면 그게 무조건 힌트야. 숫자가 주는 게.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봐요. 요렇게 되고요. 여기가 여기겠죠? 4W가. 그리고 얘는 좀 높았네요. 그리고 5W 해놓고 여기가 8W까지 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의 그래프는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힌트가 뭐냐? 여러분, 힌트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에 문제를 딱 봤는데 그럼 뭐부터 한다? 전반 후부터 보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어디예요? 요거죠. 여러분 여기가 무슨 점이야? 동그라미 2번 완결점이야. 그럼 여기 누구만 있어? C만 존재하겠죠. C만 존재. 이해 가세요? 완결점이니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반응한 B가 몇 g입니까? 5W야. 그럼 봐라 얘들아. 조건에 보면 B 분자량은 뭘로 나니? 이렇게 났다. 1몰이 몇 g이라고? X g짜리야. 근데 얘가 지금 몇 g 반응했어요? 5W 몇 몰? X분의 5W 몰이 어떻게 했다고? 반응했어. 됐어? 그럼 0이 됐단 말이야. 내가 저는 안 쓸게, 저는 안 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사실 이걸 전반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반으로 쓰게 되면 자, 여기에 이렇게 계수비 A 대 1대 2인데 지금 내가 완결점을 쓸 거야. 그럼 얘가 지금 5Wg이 있는데 이 Wg 몇 몰짜리야? X분의 5W 몰이고 얘는 몰라. 그치? A는 몇 몰 있는지 모른다고. 모르는데 완결점이니까 얘가 다 볼 거야. 0이라고. A, B 모두 반응한다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굳이 쓴다면 이렇게 반응하게 이렇게 쓰겠지. 중요한 건 얘라니까. X분의 5W몰 반응하면 얘가 얼마 생겨? X분의 10W몰이 생긴다는 정보를 얻어서 남은 건 얘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얘가 몇 리터인지 몰라. 어떻게 알아? 몇 리터인지 몰라 지금. 자, 바로 동그라미 3번을 갖고 푸는 거라고. 봐라. 여기도 똑같이 C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C가 몇 몰이래? X분의 10W 몰이래. 그럼 여기도 얼마 있겠어? 당연히 X분의 10W 몰이 그대로 반응이 끝난 거 있겠지만 여기에 뭐도 있어? B도 있단 말이야.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들어가니? 3W 들어갔으면 걔는 X분의 3W 몰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둘이 합쳐봐. 총 얼마니? 총 X분의 13W 몰인데 그때 부피가 26리터라고 잡힌 거야. 됐니? 그럼 요걸 추론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 바로 완결점에 있는 얘를 알 수 있는 거야. X분의 10W. 잘 봐. 요거를 알 수 있다고. 요게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요 지점이 완결점이 얼마 있었지 아까? X분의 10W 몰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 얼마일까요? 잘 봐. 눈여겨봐.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다르잖아. 요거만. 여기 여기로 가려면 얼마 곱해야 돼? 2 곱하면 나오잖아. 그럼 이거 몇 리터? 20리터라는 결론이 나오죠. 됐어요? 어차피 13대 10 아니에요. 얘들 몰수기가. 그러니까 26대 20이 되어서 아 여기가 20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봐요. 이제 거꾸로 가봅시다. W 줄어들 때 얼마 늘었어요? 6 늘었잖아요. W 줄 때 6 늘었어요. 그럼 0이 되려면 우리 1번 찾는 거예요. 1번. 몇 가지 가려면 몇 5W 줄어야 되잖아. 그럼 몇 리터? 30 늘어야 된다니까. 30. 20에서 30 늘면 얼마겠냐고. 그래도 끝이. 당연히 50이 돼야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푸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Y축, 그러니까 Y리터가 들어있다고 Y값은 50이 되는 거예요. 50이. 됐죠? 여기까지. 자, 뭐만 알면 돼, 이제. X만 알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뭐만 알면 된다고? X만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50, 20 써있죠? 써있어 안 써있어요? 요 식에다 써볼게요. 이 식에다가 봐요. 요 식에다가 완결점을 쓸게요. 완결점. 완결점일 때 잘 보십시오. 얘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A 대 1대 2로 반응하는데 얘가 20리터가 생기는 거예요. 완결점이 20리터 됐죠? 그때 얘가 모두 반응이 몇 리터다? 50리터죠. 그럼 여러분 이거 몇일까요? 1대 2니까 10리터. 몇 대 몇이에요? 5대 1대 2. 이해 가세요? 그래서 5예요 이거. 완결점 갖고 푼 거예요. 원래 얘는 50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게 50리터였단 말이야. 그래서 50리터가 모두 반응했는데 얘가 20리터 생긴 걸로 보이잖아. 완결점의 부피는 그냥 C 거니까. 근데 반응한 B는 그보다 2분의 1 작단 말이야. 개수가. 10리터 반응했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리터, B가 10리터가 몇 g이다? 여기 보이잖아. 몇 g이다? 10리터가 5W g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B는 10리터가 5W g인데 거기에 1몰의 부피가 얼마라고 잡혔죠? 40리터라고 잡혔잖아. 이거 몇 배 커야 돼? 4배 커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몇 W? 20W가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얼마? 50. 20W분의 50이 정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길잖아. 문제가. 정말로 집에서 이거 하나만 정통해도요. 여러분들 딴 문제들은 되게 가짜게 보여요. 이렇게 길게 끝까지 가보면.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지 안 했으니까 가는 길이 두려운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긴 문제를 한번 상상을 자기가 처음 끝까지 쫙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또 풀어보고 한 5, 6번 풀면 정복이 됩니다. 됐죠? 동영 한번 꼭 참고하세요. 자, 이제 15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15번은요. 여기에 쓰여진 이 3개 있죠, 여러분. 이 3개 중에 무엇이 없는 줄 알아요? 이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이 없어요. 여러분 데이터 문제에서는 변곡점을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동그라미 1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버려야죠. 찾으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그냥 정석대로 풀어주지 않고요. 선생님 풀이법으로 풀어볼게요. 그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이 15번 데이터를 보시면 밑에 화학 반응식은 뭐 A 플러스 2B에 여기 미지수가 들어갔어요. C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C. 됐죠? 또 우리는 저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잡은 기준값을 듣고 풀어야 되거든. 기준이 명말중합니다. 일단 여러분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전체 기체 부피 써있는 상대값이라고 써있죠. 1몰의 부피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부피가 뭐다? 몰수입니다. 몰수. 무조건. 알았어요? 그 부피가 그냥 몰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B의 질량이고요. 여기가 그냥 부피 합시다. 반응이 끝나는 부피.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7, 4, 10. 그 다음에 이쪽이 7, X, 8, 16, 10, 20. 이게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찾느냐? 어차피 이게 아까 같은 그래프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데이터를 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럼 이렇게 찾으세요. 보세요. 얘가 여기서 몇 그램 늘어날 때? 3g 증가할 때 얘 몇 리터 늘었어요? 3리터 늘었어요. 그냥 3몰로 합시다. 부피를 몰수로 잡읍시다. 자, 여기 보세요. 얼마 늘었죠? 2 늘었는데 얼마 늘었어요? 같아요? 변화율이 다르잖아. 그럼 이건 중간에 뭔가 변곡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증거는 반응 전이고 반응 후라는 뜻이라고. 그럼 동그라미 3번으로 풀으라고요. 보세요. 얘가 B가 몇 그램 늘었죠?
2g 늘었는데 얘는 그게 몇 몰이다? 4몰이란 뜻이라고 여러분. 왜? 16몰, 20몰 속에는 생성물인 C는 계속 일정량이 있다니까요. C는 일정량. 들어가는 2g은 늘어난 4몰과 같은 겁니다. 아셨어요? 반응이 끝났으니까. 2g을 넣었더니 4몰이 늘어난 거라고요. 그냥.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본다. 근데 여기 1g, 4g으로 되어 있으니까 1g은 몇 몰로 잡는다? 2몰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몇 몰짜리예요, 여기? 이 2몰이죠. 1g이니까. 이게 질량이라고. 얘는 몇 몰? 8몰. 2를 다 곱해요. 얘는 14몰. 곱할 필요 없어요. 이건 반응이 끝난 뒤니까.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은 찾았어. 저 정보를 찾았다고. 이제 강렬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찾느냐? 봐요, 여러분. 1 늘었더니, 3 늘었더니 3 증가했죠. 그럼 봐요. 얼마 줄이면 0 돼요? 1.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6. 그럼 동그라미 1번을 찾아냈잖아. 그렇다면, 거기는 A가 몇 g이라고 되어 있죠, A가? Wg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이 Wg이 몇 몰이다? 라고 하면 돼요? 6몰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6몰. 저 룰에 의하면. 그리고선 실험을 하나 하세요. 누구? 얘를 갖고 풀면 돼요. 1을 갖고. 아니, 뭐, 여기 두 번째 거 자료 갖고 풀어도 되는데, 1g이니까 얘는 2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요 규칙에 의해서. 1g은 2몰. 근데 얘가 1대 2대 C로 반응하는데, 문제는 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반응 전이니까, 첨가한 물질이. 그죠? 반응 후. 그러니까 일정량 A는 뭐 충분한 양이 되는 거고, 들어간 B가 한계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 반응한다? 2 반응하고, 얘는 C 생성되고, 얘는 1 감소해서, 결국 이거 6에서 1 빼면 얼마 나와요? 5. 그리고 C. 그럼 5 더하기 C가 6에 되면 됩니다. 얼마요? 7. 그래서 C는 얼마다? 2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몇 가지 찾았죠? 그러면 요거 풀어내면 돼요. 요거 풀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7은 몇 몰이라고? 14몰이야. 그럼 요 자료를 갖고 써볼게요. A 플러스 2B 2C가 되니까 얘가 지금 2라고 여기서 찾았잖아. 2C 쓴 거야. A는 여전히 6몰이 있는 거야. 우리가 찾았으니까. 6몰 찾았으니까 얘가 13몰이 있는 거죠. 봤더니 1대 2대 2로 반응하는데 얘가 모두 반응하잖아. 반응이 끝난 후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이거 반응이 끝난 거야. 얘가 12몰. 이 아이도 그대로 12몰 생기겠죠? 개수가 똑같으니까. 지금 계산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문제지. 얘가 2몰 남고 12몰 생기니까 합은 x는 14. 그래서 28이 정답이에요. 10 곱하기 x. 그럼 여러분 요 사이에 존재하는 변곡점을 찾아보자. A가 6몰 있을 때 B는 몇 몰 있으면 변곡점이지? 완결점? 12몰. 1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자. A와 B는 지금 1대 2로 반응하는데 얘가 6몰 있단 말이야. 그럼 몇 몰 있으면 모두 반응하겠어? 12몰이 있을 때 모두 반응하겠지. 1몰이 몇 g이랬어? 2몰이 몇 g? 1g, 12몰은 여기 6g 있지? 요게 완결점이다. 이거는 안 준 거야. 숨겨놓은 거야. 이해 갔어요?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럼 저 6g일 때는 C만 존재해요. 12몰. 그럼 6일 때 얼마로 쓰면 돼? 밑에 6일 때 얼마? 12라고 쓰면 돼요. 이게 숨겨져 있다고. 출제자는 숨겨놨다고.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주먹주먹 따져서 한번 보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16번. 16번 문제도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 전반을 써놓고 푸는 문제잖아요. 이거 전반을.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질량에 대한 문제는요, 이쪽 문제하고 좀 스타일이 다른 문제입니다. 얘는 무조건 식량과 몰에서 배웠던 개수비하고 뭐 찾으면 되겠죠? 질량 보존으로 찾으면 돼요. 선생님 그런 거 보세요. 얘는 개수를 숨기지 않았어요. 개수 갖고 장난 안 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고 실험 1을 제가 적을게요. 반응, 그 다음에
반응 후 요거를 적을게요. 여러분 요런 문제 계속 내가 낼 겁니다. 알았어요? 이 16분 문제 계속 낼 거라고. 자, 얘들이 질량이 B가 반응 전에 가는 A 대 B가 1대 2다 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1대 2가 반드시 1g, 2g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직관론으로 놓자고요. 그냥 1g, 2g으로. 그 다음 반응 후에 B 대 C가 10대 11인데 10g, 11g으로 놓자고요. 눈에 보이게. 지금 그 자료를 하나도 계산 안 하고 우리가 전반호식에 옮겨놓은 게 이거예요. 여기까지 딱 옮겨놔야 돼요. 그 표를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아, 뭐가 보이나? 얘가 없지. 아, 얘 모두 반응했구나.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얼마 반응해야 돼? 이거 반응해야 되는데 안 맞아. 바로 아까 밀도를 내가 구할 때도 반응 전과 후는 뭐가 보존된다고 그랬어? 질량이 보존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큰 거에 맞춰. 3에 맞추지 말고 큰 거에. 이거 합쳐서 얼마냐? 21g이야. 근데 얘 합치면 3g이잖아. 그럼 여기다 몇 배 해줘야 돼? 7배. 그래서 얘는 이거구나. 7g. 얘는 14g. 이러면 질량이 보존되니까 식이 성립하게 돼. 자, 얘는 사라진다. 얼마 사라져야 돼? 7g 사라져야 돼. 그래 0이 되니까. 얘는 몇 g 사라져야 돼? 4g 사라져야 돼. 그럼 봐. 반응을 EA, B가 7g, 4g 반응했으면 둘이 합치면 11g이 생겨야 되는 거야. 여기서도 질량은 보존된다고. 요 가운데서 가로선에서도. 이해 갔어? 질량이 보존되는 게 뭐냐? 봐요. 질량이 보존되는 건 여기에 식이 써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임의로 쓸게요. 전, 반, 후로 놓는다면 얘를 Ag, 얘를 Bg, 얘를 Cg 반응했고 얘가 Dg 반응해서 여기에 2g이 생겼어. 그럼 2g 남고 이렇게 되거든? 알겠냐? 근데 지금 꼴이 이거잖아. 얘가 Ag이라 얘가 0이잖아. 지금 꼴이 얘가 Ag이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B-Dg이 생긴 거고. 그럼 여기서 질량의 보존은 어디에서 성립하냐면 A 플러스 B, 이게 반응 전의 질량 아니냐? B-D 플러스 E와 같아야 돼. 이게 질량 보존이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고. 또 하나, 누가 같아야 돼? A 플러스 D와 E가 같아야 돼. 여기서 성립한다고. 여기서. 뭔 말인지 알겠어? 저렇게 전, 후 하고 반 이거만 알면 문제가 다 풀려요. 알았습니까? 명심하세요. 이거는 어디든 다 성립하니까. 다시 반응 전의 총 질량은 A 더하기 B죠. 반응이 끝나면은요 B-D 더하기 2인데 B-D라는 여기서 여기 뺀 값이 요거. 그 다음 요거 반응 두 개 했잖아. 요 두 개 합친 게 2라니까요. 알겠어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면 같은 식이 나와요. 그래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식을 찾았어요. 우리는 7대 4대 11을 찾았단 말이야. 이거는 화학 반응이 똑같으면 어느 반응도 똑같이 질량비가 성립해요. 조심할 것. 2대 1대 2라는 계몰부하고 다른 거예요. 저게. 근데 그대로 성립한다. 실험 툴을 써볼까요? 자, 그대로 옮길게요. 반응 전에 얘가 Xg 있었고요. 얘가 Yg 있었대요.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대로 옮깁니다. 저는 2대 1대 2인데 반응 후에 얘가 1g이고 얘가 2g이라는 거. 이게 다 쓴 거라고. 흰색 분들이. 그래놓고 보세요. 그래놓고 자 이제 얘는 어차피 7대 4대 11의 질량비로 얘도 그대로 반응한다니까요. 그럼 저 B를 가지려면 요 숫자와 요 숫자의 최소 공개수를 쓰는 게 편하다고요. 얼마입니까? 22. 그래서 얘를 22라고 바꾼 거예요. 22라고 바꿔봅시다. 22g으로 바꾸면 얘가 몇 g이에요? 이렇게요. 그럼 얘가 22g이 생겼다라고 올릴 수 있잖아요. 몇 배 커졌죠?
2배 커졌으면 저 4g은 몇이 돼야 돼요? 8g이 돼야, 그럼 얘는 14g이 돼야 7대 4대 12이 성립한다고요. 알았습니까? 고로 얘는 0이 돼야 되니까 y는 얼마가 되고 y는 8이 되고 x는 25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여러분 기억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분자능의 B를 물었으면 누구를 물어봤죠? A하고 B를 물어봤죠? 그럼 요거 갖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부피비고 몰수비잖아. 저 2대 1이. 근데 같아? 다르잖아. 저걸 똑같이 만들어. 그럼 얘를 뭘로 바꿀까? 2로 바꾸고 얘가 뭘로 바꿔? 8. 그래 7대 8이라고. 동일한 부피 몰수일 때 질량비가 분자량비잖아. 7대 8.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에 이 디귿은 사실은 밀도 B를 물어본 거거든. 가든 나든 이거에 맞는 밀도가 없어. 가부터 찾아볼게요. 가를 어떻게 찾을 건가 봐봐. 기준은 얘다. 이게 몰수 부피니까 잘 봐. 이걸 부피라고 생각을 해볼까? 아까 선생님이 몰수는 부피랑 같다고 그랬잖아. 그냥 얘를 부피라고 생각해봐. 2리터가 7g이야. 그럼 이거 몇 리? 2리터 할 수 있지 이렇게? 자, 1리터가 4g이야. 그럼 4가 14가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2분의 7. 그지? 그럼 얘는 몇 리터? 2분의 7리터. 요 둘이 합쳐봐. 2리터 더하기 2분의 7. 2분의 11리터.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다음. 얘는 얼마 변한 거야? 4g이? 2분의 5 변한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2분의 5리터가 되는 거야. 4g이 1리터니까. 그럼 얘는 여기 2라고 썼으니까 그냥 2리터. 그럼 얘는 2분의 9리터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봐. 질량은 1대 1이잖아. 부피가 11대 9란 말이야. 됐어요? 밀도는 9대 11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이거 가가 9대 11이겠죠? 나도 9대 11이 나올까요? 나도 한번 구해볼래요, 여러분? 나. 자, 보세요. 여기가 25고, 얘가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 문제에서는요, 얘가 모두 반응했으니까 1리터가 8이라고 따지면 얘를 1리터로 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14가 2리터면 25는요. 14분의 25가 되겠죠. 14분의 25라고 쓰세요. 이렇게 씁니다. 그냥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될까요? 14분의 11리터가 되고요. 얘는 그냥 2리터라고 놓는 거예요. 이들의 부피비를 따지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4분의 얼마가 될까요? 14니까 39리터가 되고 얘는 14분의 28 해봐요. 14분의 28 하면 30분가? 얘도? 맞죠? 똑같이 나오나요? 그죠? 얘들은 밀도가 변하지 않네요.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데. 14분의 11리터고. 응. 맞죠? 14분의 25리터, 14분의 14리터, 39 됐고, 얘는 14분의 11리터, 얘는 그냥 2리터로 잡았으니까 14분의 28. 오, 39 똑같이 나오네.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밀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부피 합이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는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계산의 초과가 있는데, 어디 계산의 초과가 되나 볼래? 2리터면, 그렇지. 14분의 50리터라고 해야죠. 그지? 이가 2리터로 놨으니까, 그죠? 얘도 어때요? 22리터로 놔야 되겠죠? 다시요. 14g이 2리터라면, 여기 몇 g? 25g이라면, 14분의 얼마가 돼야죠? 50리터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50리터예요, 이건. 5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4g이 11g으로 바뀌게 되면 얘는 얼마예요? 14분의 22L가 나와야 되겠죠? 22L.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4분의 28이니까 쟤는 얼마 나옵니까? 28이면 14분의 28 50 나오나요? 50 얘는요? 50에 1리터 14분의 28 64 나오죠? 64 대 50이 돼요. 그럼 밀도는 50대 64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반응 전후에도 9대 11이다 라고 부른다면 요 9라는 값 있죠? 9라는 값이 전이고요. 후라는 값이 11이 돼야 돼요. 여기 11 나오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근데 가라는 말이 없고 나라는 말이 없어.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사실. 제가 이 문제는 뺐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가의 밀도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